자,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강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수업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선 제 이름 혹시 아시나요? 그쵸. 혹시 몰라서 그냥 제 이름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 혹시 그 인사 말고 경영조직론 선택하신 경영조직론 선택하신 분? 거의 다 혹시 뭐 하셨나요? 민서?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경영조직론까지 선택하신 분들은 그럼 저 듣나요? 혹시 다른 분 들으세요? 아니요. 경영조직론도 저? 경영조직론. 오케이. 경영조직론 나? 오케이. 그러면 저랑 인사랑 경조까지 같이 진행하겠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 프라임에서 경영학 전임하고 있고요. 1차 경영학 강의를 했었고, 근데 올해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 아마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1차 경영학, 2차 인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경영조직론까지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경영학 하고 있고요. 1차 경영학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 2차 과목에 이제 인사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할 거죠. 인사,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경조까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차 보셔야 되는 분 계신가요? 1차 1차 봐야 돼요. 1차 봐야 돼요. 맞네. 1차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올해부터 1차가 경영학이 40문제로 바뀐 거 알죠? 그래서 경영학 공부 좀 열심히 해두셔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네요. 우리 첫날부터 막 열심히 수업 나가면 좀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어찌 보면 수험 생활에서 가장 좀 지켜야 되고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2차 인사관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요 이야기를. 여러분 우선 시험은요. 크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시험 봐왔던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는 크게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차 시험이 여기죠.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바로 여기 주관식 시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인사, 경조까지 이 두 과목은 모두 다 주관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은 사실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문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 보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 선지에 이미 모든 내용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딱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뭐냐? 그건 바로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사실 공부할 때 여러분 나중에 경영학 1차 공부할 때요. 객관식 시험은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 무조건 이해가 돼야 그래야 실제로 보기 선지에 갔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랑 주관식 시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느낍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하는 약술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 논술 시험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이게 가장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그냥 백지 던져주고 거기다가 적으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논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 연기 수업은 이해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구나. 특히나 인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면 인사라는 과목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를 그 큰 맥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주관식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암기가 단순히 공식 암기나 단순히 한두 줄 암기가 아니라 그 전체 맥락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굉장히 고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업은요, 철저하게 연기, 우리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객관식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깐 여기 옆으로 좀 차치해 놓고 우리는 주관식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주관식이 어떻게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림동에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법고시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시험 공부법인데요. 우리는 이 주관식 공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 신림동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는 GS,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GS 연기, 그 다음 두 번째 GS 1기, 그 다음 세 번째 GS 2기, 그 다음 네 번째 GS 3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림동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커리를 훑어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수업이라는 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시다가 나가도 되는데 나가더라도 반드시 온라인상에서라도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혹은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런 날에는 꼭 저한테 복습 영상 같은 거 다시 오픈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서 이 부분을 일단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기부터 3기까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기는 저는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특히 경영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쌤,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 아닌데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줍지 않게 공부해서 오면 오히려 백지 상태가 훨씬 나아. 왜냐하면 어줍지 않게 공부해서 오면 논리가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고치기가 더 힘듭니다. 아예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제가 설명해주는 논리의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오히려 훨씬 빨리 논리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GS 연기 때 특히 경영학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철저하게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 때 암기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연기는 철저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다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연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기는 큰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 속에서 개별 과목들이 어떻게 쭉 주제들이 흘러가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연기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연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랑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요,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이 과목이 어떤 논리의 흐름대로 흘러가는지 이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과목을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들어본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인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혹시 인사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뭐예요? 로또, 그렇지. 인사는 로또다. 그렇죠. 인사는 로또다. 맞습니다. 인사는 사실 법 과목이랑 다르게 그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신림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불이타성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 인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저희 반 학생들한테 쭉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불이타성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불이타성 문제는 나만 불이타가 아닙니다. 다 불이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저희 반에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반에 이제 곧 또 발표 나겠네요. 제가 이전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제가 합격한 학생들이 나오면 학생들한테 꼭 뭐라고 하냐면 개별 점수를 좀 달라 그래요. 개별 점수.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보면 아시겠지만 문항별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항별 점수를 달라고 해.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불이타성 문제가 나온 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불이타성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 알겠죠? 그게 1번 문제라고 해봅시다. 1, 2, 3번 중에 1번 문제가. 그러면 합격한 사람은 불이타성 문제에서 몇 점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불이타성 문제가 25점짜리였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합격한 학생들이. 25점짜리면 한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20점? 아, 좋은 추측이에요. 맞아, 20점. 우리 친구 몇 점 받았을 것 같아? 17점, 18점? 아,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한 17점, 18점? 아, 오케이.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15점. 우리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15점. 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관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 점수를 받아봤잖아요. 좀 놀랐어요. 25점짜리인데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 7.8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이타성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건 그건 핑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이타성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합격한 학생들도 그 불이타성 문제의 점수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합격을 했냐? 결국은 그 두 문제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해와 흐름입니다. 이해와 흐름을 알아야 불이타성 문제도 어느 정도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이타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여기 신림동의 친구들은 막 이걸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제가 불이타성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줬고 그대로 해서 애들 지금 성적 꽤 괜찮게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 나와보면 알겠죠. 얼마 나왔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흐름과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서술형, 즉 논술형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와 암기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와 흐름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해와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연기입니다. 이때부터는 1기에 들어가면요. 이런 흐름을 공부하기보다는 개별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떠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 뭐냐면 이해와 흐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1기에 가면 개별 개념을 되게 상세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별 개념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의 흐름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지 소위 말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그래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개별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도서관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 제가 이해와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어때요? 엄청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책이 책꽂이에 막 꽂혀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책꽂이에 막 꽂혀 있는데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막 무질서하게 꽂혀 있는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 그 도서는요 10진 분류법인가? 그렇기 때문에 0번부터 그 9번까지 해가지고 그 전체가 분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사회과학은 뭐 4번, 5번에 해당되고 뭐 예술은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 무질서한 책들이 어떻게 꽂혀 있는 거냐면 일단 도서관을 만들 때 가장 크게 일단 큰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0번에는 뭐 어떤 분야가, 1번에는 어떤 분야가, 2번에는 어떤 분야가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 각각의 큰 흐름이 되어진 상태에서 개별 책들을 거기다 꽂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이해와 암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인사를 무지성으로 암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정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연기 때 전반적으로 이 과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게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일단 연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 때는 어떤 교재를 주로 쓸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책을 다 샀죠. 그렇죠? 그 교재 중에 지금 연기 때는 여러분 뭐만 들고 오면 되냐면 단거나 노트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단거나 노트랑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단거나 노트 플러스 여러분들 거기 보면 판서 한 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크게 나와 있는 거.
판사한판. 요 두 가지를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서는 안 들고 오셔도 돼요. 기본서는 따로 안 들고 오셔도 되고 단고나 노트를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서는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단고나 노트 좀 작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큰 판사 한 판이라는 거, 그 두 개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단고나 노트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자기가 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연기 때 이런 게 있어. 제가 단고나 노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 단권화된 것들 하나를 들고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집약적으로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반갑습니다. 한 명이 오니 한 명이 나갔네요. 그래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는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을 굉장히 유쾌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동법이랑 행정은 끝났나요? 그쵸? 많이 어땠어요? 힘들었나요? 여러분 제가 노동법과 행정에서 힘들었던 걸 인사에서 힐링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와서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연기는 정말 이해가 중요해요. 정말 이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서를 다 외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암기에도 치중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좀 가볍게 그렇게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뭐 예습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셔서 제가 복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 왔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GS 연기 때는 이해와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단고나와 판사 한 판을 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판사 한 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쓸 거예요. 판사 한 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거 있죠. 그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각 챕터별로 그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일종의 뭐 여러분들 뭐 마인드맵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진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가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파생시키고 여기서 또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도식화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주얼라이즈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를 꼭 들고 와야 돼. 그래서 판사 한 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거냐면요. 바로 이 흐름을 확인할 겁니다. 그 챕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사 한 판으로 흐름을 파악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거는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갈 때 나는 기본서 중심으로 할 거다. 나는 기본서 중심으로만 할 거다. 그런 친구는 연기 때 단권화를 보지 말고 기본서로 하셔도 돼요. 기본서로. 왜? 결국에는 제가 1기 가면 기본서로 계속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다만 연기 때 단권화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일단 단권화를 원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단권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만든 거고요. 두 번째 단권화를 하는 연기 때 단권화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서는 딱 펼쳐보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상쾌해져요. 마음이 좀 어떻죠? 답답합니다. 양이 너무 두껍고 많아서 그치? 그래서 그나마 저는 책을 분철해놔서 조금 부담감이 좀 사실 뭐 조삼모사죠. 개찐또찐인데 이 세 권을 한 곳에 모으면 이만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좀 세 개로 쪼갈려 놓으니까 느낌상 좀 작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본서를 좀 연기 때 특히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압축된 단권화를 연기 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연기 때는 단권화로 압축적으로 쓸 건데 그런데 나는 단권화 말고 그냥 기본서로 보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그 기본서로 하셔도 돼요. 단권화 가서 환불하시고 그리고 그냥 기본서로 보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기 때는 철저하게 이해와 흐름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단권화와 판사한판이라는 요 두 가지를 적극 활용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연기 때는 예습은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예습은 절대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집에 가서 저랑 수업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단고나를 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집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나갔던 진도만큼의 기본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이 어려운 게 아니야. 복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수업을 나갔던 그만큼을 기본서를 읽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기본서를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항상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알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만 하면 되고 암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철저하게. 알겠죠? 그래서 연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보긴 할 겁니다. 시험을 보긴 하지만 시험에 크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거기 답안을 적을 때 워딩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 중심으로 썼다면 그럼 충분히 제가 맞다고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시험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GS 연기 때 처음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과목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까지도 공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GS 1기 때는요. 여기는 GS 연기 때 전체적인 거 봤다면 1기는 여기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봤다면요. 1기에서는 부분적인 내용을 봅니다. 좀 더 부분에 특화되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개별 개념들을 한 번씩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기 때 전체를 한번 훑었잖아. 그치? 그러면 1기 때 가면 훨씬 진도가 어떻습니까?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볍게 설명만 하고 넘기면 되고,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부분에 좀 맞춰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1기 때도 여전히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요. 여전히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해가 초점이 아니라 드디어 여기는 뭐가 초점이 되냐면요. 암기가 초점이 됩니다. 1기부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실제 시험도 암기에 기반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기 될 때까지는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암기 잘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요. 네, 그래서 1기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좀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1기 가서 암기를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되어 있으면 1기에 가서 생각보다 암기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렇게 해서 그 암기가 1기부터 시작해서 2기, 3기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답안이 완성되는 게 보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기 때 드디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때 주 교과서로 쓰는 게 뭐냐? 바로 기본서를 이때부터 씁니다. 기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때 쓸 겁니다. 그래서 1기 때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드리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봐봐. 여러분들 우리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여러분 잡고 나면 항상 물고기 잡고 나면 이제 분류를 하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중간, 어떤 건 작고 이러면 상품에 따라서 분류를 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봐. 만약에 그물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서 쭉 고기를 잡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쭉 잡으면 그렇게 낚은 고기를 잡은 그 그물 안에는 큰 고기도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 중간 고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더 있습니까? 작은 고기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 그 많은 고기가 한꺼번에 끌려오면요, 그걸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큰 거는 큰 거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분류를 하는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봐. 바다에 큰 물고기도 있고 중간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일단은요, 그물을 굉장히 구멍이 넓은 그물을 써. 그렇게 해서 던져. 그러면 여러분들 봐. 내가 그물을 굉장히 넓은 이런 그물을 써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때 큰 물고기는 잡혀서 올라오겠지. 그치? 그런데 한 중간 정도 물고기나 혹은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여기 구멍에서 쏙쏙 빠져나갈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첫 번째 연기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기는 깨알같이 모든 개념을 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할 거냐? 연기는 전체 100%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70%의 개념을 이때 설명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 힘든 개념들은
과감하게 생략할 겁니다. 물론 그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한 상태에서 시험에, 역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개념들을 70%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할 거예요. 이해 중심으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큰 물고기를 첫 번째 잡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큰 물고기를 쫙 잡았지? 그럼 그것만 쫙 분리하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치?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큰 물고기 다 이제 끄집어낸 거야. 그치?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 이렇게.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물을 쳐서 이번에 던져 넣으면 두 번째 중간 물고기가 잡혀서 나오겠죠? 그쵸? 이 그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드는 시기가 GS 1기인데 요때 바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의 20% 개념을 이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의 문제들 혹은 심화 개념들 혹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든 개념을 요때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봐. GS 1기 때는 연기 때 설명했는 70%의 개념은 이미 연기 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만 남는 시간에 어디에 집중하려 할 거냐? 심화 개념에다가 혹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에다가 집중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90%를 완성해 갈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개념을 다 완성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GS 1기까지 하고 나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은 거의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우리 GS 2기부터는요. 뭘 하냐면 바로 이때부터 문제를 풉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요때 뭘 하냐? 자, 봐. 여러분들 GS 연기 때는 이해를 중심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답형 문제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OX 퀴즈도 있고 단순히 맞다 틀렸다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한두 줄 적으면 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기 가면 여러분 우리 시험이 몇 점 만점입니까? 100점 만점이죠. 그러면 1기에 한 문제 시험을 볼 겁니다. 25점짜리 문제를 하나 볼 거예요. 25점짜리 하나 볼 거예요. 그 다음 2기 때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고급스러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를 이때 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5점짜리 한 문제를 여기서는 풀고요. 여기서는 25점짜리 두 문제를 풀거나 혹은 50점짜리 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근데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 배워야 되는 개념의 90%를 GS 연기랑 1기에서 다 배웠어. 그치? 근데 아직 10%가 남았잖아. 그쵸? 그 10%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어찌 보면 격가지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개념들. 혹은 나오긴 나왔어.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우리 전체 33년, 32년 동안 전체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사실상 안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 개념도 이때 2기 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마지막 10%를 여기에서 채웁니다. 여기에서 채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뭘로 채우냐면요. 자 봐. 연기 때 강고나와 판사 한 판을 쓰고요. 그 다음 1기 때 기본서를 쓰잖아. 그치? 그러면 2기 때는 뭘로 쓰냐면 2기 때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좀 더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 좀 검증된 그런 문제들을 좀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라는 2기 때 주로 뭘 저는 많이 쓰냐면요. 드디어 기출문제를 이때 씁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 풀이집을 쓸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집을 이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노무사 여기 이 분야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노무사 시험 1회부터 32회까지 전 회차 모든 문제의 해설을 다 다룬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설을 단 건데 이게 노무사에서는 유일하게 전 회차가 다 달려있는 책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출입니다. 기출은 새로운 시험이 나오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의 전 회차를
2기 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기출문제에만, 그러니까 32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개념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때 공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GS 2기까지 끝을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기 때는 뭐 할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자, 이때 문제풀이는 단순 개념 문제예요. 단순 개념 문제가 좀 많아요. 물론 저도 응용된 문제도 여기서 내긴 합니다만 주로 좀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3기 때 문제는 뭐가 나오냐? 드디어 이때는 응용된 어려운 문제들이, 심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몇 점짜리냐? 드디어 완성형 문제 100점짜리 문제가 진행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100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할 거냐? 이때는 프린트물로 진행됩니다. 이때 프린트물을 뭘 쓸 거냐면요. 봐봐. 이렇게 해서 100% 완성을 했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인사는 뭐라 그랬어요? 로또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사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를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처음 진입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에 형제 시험이 하나 있어요. 형제 시험. 노무사 시험과 되게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영 지도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영 지도사 시험에는 우리 시험과 똑같이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 조직 행동론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시험 보기 바로 한 두세 달 전에 시험을 봐요. 정말 신기한 게 경영 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 해에 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경영 지도사 시험에 과거에 한 5, 6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노무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경영 지도사 시험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걸 하냐면요. 첫 번째, 경영 지도사 시험을, 경지사 문제를, 이걸 전 회차를 제가 쭉 다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들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경영 지도사 시험 문제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좀 다양하게 참고하는 데가 많은데 5급, 여러분들 5급 행정고시에도 우리와 유사한 시험 문제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5급 행정고시에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시험에 인사노무관리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출문제도 제가 다 한번 훑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한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한국은행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쌤, 웬 생뚱맞게 한국은행입니까? 자,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시험 문제가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수준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 직렬을 뽑는데 경영직렬과 경제직렬과 법직렬과 IT직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영직렬에 가면 약술형, 논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약술형, 논술형 문제에 뭐가 있냐면 인사와 경영조직론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수님들이 어차피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교수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교수님이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주제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볼 거냐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쭉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까지 하면 좀 거의 완벽하지 않나요? 그쵸? 거의 완벽하게 이거 소화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치? 소화를 못해서 그렇지. 그치? 근데 이 정도 하고 난 뒤에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 한 3기쯤 되면요. 한 2기? 한 3기쯤 되면요. 이런 걸 자주 할 겁니다. 그 이상한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다음에 있는 그 이상한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거 가르쳐 줬는데 다른 선생님은 이런 거 가르쳐 줬나요? 뭐 이런 걸 이제 해요. 그러면 내 수업을 들은 친구가 우리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가르쳐 줬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 조연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새끼 저거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한 삽질을 합니다. 그게 뭐냐? 타 강사 모의고사를 막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지도 않으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카페 들어가면 매일 자료 공유 뭐 올라오잖아. 그치? 짓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정말 그거 모아서 합격한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래서 그걸 보지 말라 그랬어. 원래 여태 안 그랬는데 제가 한 재작년부터 뭐라고 했냐면 하도 불안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모아서 한번 봅니다. 제가 다 모아서 그래서 그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지 딱 이제 연기 지금 시작했잖아, 그치? 지금부터 3기 끝날 때까지 3기 딱 끝날 때까지 신림동에 유명한 강사님들 있잖아, 그쵸? 그 강사님들이 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집해서 제가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풀어봐서 그 중에서 우리랑 겹치거나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뭔가 거기에서 건질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자료화해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시간 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지막에 제가 요거 3기 때 요런 것들 하면서 마지막으로 타강사 모의고사도 함께 볼 겁니다. 이렇게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합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하면 그렇죠? 제가 이거 하루 이틀 만든 커리큘럼도 아니고 이게 제가 정말 고심해서 만든 커리큘럼인데 이 정도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올해도 제가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 2개, 특히 경영조직론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에서 거의 다 나왔고 인사 같은 경우도 기본서 안에서 싹 다 나왔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렇게만 따라와주면 그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합격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공부를 지가 출제위원처럼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를 읽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꼼꼼하게 봐라.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없다. 인사는 특히나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보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특히 2기 때 계속 강조해요. 기본서 봐라, 기본서 봐라, 기본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기본서가 두껍고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계속 본인과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 좀 늦게 일어났을 때 괜찮아, 어제 1시간 더 했어 저녁에 이러면서 이제 타협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기본서 공부할 때 출제위원처럼 공부를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를 넘기면서 이거 안 나와 이러면서 빼고 그 다음 쭉 가다가 이건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것만 공부하다가 어떤 경우가 나 진짜 너무 놀랐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놀랐는 게 여러분 이때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치? 이때도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치?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내가 이번 주에 시험을 모의고사를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까지 낸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거는 실제 시험이 아니야. 뭐야?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이거 틀려도 돼, 빵점 돼도 돼, 이거 빵점 받아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있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본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까지 다 공부하기는 힘든 거야. 그 귀찮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이렇게 넘기면서 요거 나오겠지. 요거 나오겠지. 지가 한 3개 정도 찍어서 그것만 딸딸딸딸 외우고 와. 그리고 나 이제 딱 와서 시험 봤는데 그거 나오면 대박 잘 보고,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오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쪽박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 3기 때 저는 채점을 제가 다 직접 하거든요. 제가 다 일일이 채점하면서 첨삭을 해주는데 제가 2, 3기 때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성적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실제로 2, 3기 때 이런 친구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10중 8구 찍어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시험 성적이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쩔 때 이렇게 나오고 어쩔 때 이렇게 나오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는 못 붙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이외에 찍어서 공부한 친구야. 절대 못 붙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자, 당연히 자 봐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이게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점이다. 그러면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겠지. 그치? 그러면 합격할 거야.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습니다. 0.1%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아웃라이어를, 이런 친구를 나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만큼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평범하게 그래야 안 어려워. 자, 그러면 가장 합격 가능성이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 봐봐. 바닥이야. 시험을 봤을 때 거의 바닥이야.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꾸준하게 이렇게 늦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험마다 등락이 별로 크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20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봤어. 25점이 나와. 세 번째 시험 봤더니 40점 나와. 네 번째 시험 봤더니 35점이 나와.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게 없이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친구, 이런 바닥을 기는 친구.
오히려 이런 친구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올라가는 친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3기 때, 2, 3기 때 제가 그 채점을 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나오거든. 이런 친구들. 그럼 내가 조용히 불러. 그래서 진실의 방에 잠깐 가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찍어서 공부했지? 그러면 아, 예.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끝까지 큰일 난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는 애가 있어요. 끝까지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친구는 제가 부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친구들 있죠. 굉장히 처음에 성적이 낮아서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성적이 너무 낮으면 사실 그 친구의 답안지가 그렇게 관심이 가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람인지라 물론 다 보긴 봅니다만 성적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나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의 성적이 처음에 눈이 확 들어오진 않아. 근데 그러다가 계속 매기다 보는데 이 친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럼 그 친구는 굉장히 눈여겨보게 돼요. 성적을. 그래서 그 친구 성적 추이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한 60점쯤 나왔을 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느리지만 기본서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철저하게 기본서 안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서가 그냥 여러분들 백과사전이라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이 기본서를 만들 때는 대략 한 10종 정도의 교수님들의 그 교과서랑 그 다음에 32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쟁점들을 다 받아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걸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가 뭐라고요? 브리타 문제예요. 브리타 문제 제가 뭐라 그랬죠? 브리타 문제는 그렇지 7점만 받으면 돼. 7점, 25점짜리는 7점만 받으면 돼. 근데 7점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발로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에 당락의 결정을 안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찍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찍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친구들이 잘 못 붙냐면, 자 봐.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라서 다들 내 말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해. 그리고 한 2, 3일까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씨 복습도 안 했고 앞에 했던 거 대충 이해는 가는데 나가긴 싫고 그냥 온라인으로 돌리지 뭐 이러면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꾸준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친구들 절대 못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 시작이니까 의욕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어떠냐? 우와! 처음엔 이래. 근데 이게 진짜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식어. 이런 친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는 항상 늘 바람입니다만 연기했던 친구들이 3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제 바람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연기했던 친구가 3기까지 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찍어봅시다. 연기의 친구가 3기까지 따라올 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50에서 70%. 우리 친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 30%. 보통 10% 미만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따라올까 말까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간에 다 나갑니다.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 하나 합시다. 저랑 제 꿈을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3기까지 정말 우리 손잡고 한번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기왕 시작한 거잖아. 그치? 기왕 시작한 거고 여러분들 취업 대신에 어쨌든 수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험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면 취업 준비하면 어떨까? 쉬울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나마 여러분들 이거는 노력하면 합격이라 할 수 있지 취업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해봐서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지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데서 한번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수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에 꼭 좀 여러분들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수험 생활을 저도 똑같이 수험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시험 준비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지켰던 것들 그렇게 해서 나름 성공을 했었던 그 습관들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의고사에. 자, 모의고사에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면 자신의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는 항상 1위 1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쓰라고 해요. 알겠죠? 여러분 모의고사의 1등이 시험 가면 합격할까? 안 그래요. 모의고사에 한 중간 정도 했던 애가 그러면 결국 떨어질까? 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모의고사에서 중간 정도 했던 애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시험장 가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시험 성적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뭐?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걸 뛰어넘는 순간이 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대신 절대 찍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꼼꼼하게 내 자신과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에 일단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강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기분이 들어. 여러분도 오늘 나랑 지금부터 한 4시간 공부하고 나면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많이 하지? 그 스탑워치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순공부 몇 시간 하지 찍고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 스탑워치 쓸 때 절대 돌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피동적으로 제가 공부해 놓은 거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마치 뭐랑 똑같냐면 드라마 한 편 본 거랑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수업 시간에 스탑워치 올려놓고 이거 시간 돌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다 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수업을 듣고 나면 이게 착각을 해. 뭐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해가 너무 잘 되니까 마치 내가 다 외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되냐? 공부를 안 하게 돼. 나 다 아는데 하루쯤 안 해도 어떨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계속 들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강의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듣는 걸로 끝을 내고, 알겠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통해서 혼자서 계속 탐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력 향상이 발생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강의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계속 공부를 강의에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툭 하면 강의를 틀어놓고 들어. 툭 하면.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강의는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듣는 그걸로 딱 끝을 내고, 그리고는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판사 한 판 옆에 딱 펴놓고,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수험 생활은 되게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은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생활의 패턴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게 사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심심한 인생이라는 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똑같이 7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7시에 일어나는 걸 의식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면 막 그 알람도 켜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어날 때도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써, 그 상황에서. 그런데 계속 그게 한 2달 정도만 딱 계속 익숙해지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람 없이도 일어나. 자동으로 일어나. 그게 뭡니까?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되면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생활을 최소화해서, 생활을 단순화해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꼭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매 시작할 때 운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이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어떤 친구가 한 날 제가 운동하라고 이야기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수업 왔더니 이 친구가 그 전날 되게 열심히 듣던 친구가 갑자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나한테 인사를 해. 그래서 왜 자꾸 수업 시간에 나한테 인사를 하나?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 이랬더니 선생님 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운동했는데 그랬더니 평상시 하지도 않던 운동을
우와! 그래서 막 이걸 했던 거야, 이거를.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거 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이걸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피곤하지. 그쵸? 그러니까 그날 와서 수업 시간에 나한테 인사를 한 400번 하고 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은 자,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해왔던 친구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던 거를 1시간 정도씩 하시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던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야. 그치?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걸으세요. 걷는 운동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여기 대학동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무슨 도림천인가 뭐 하나 있잖아. 그쵸? 거기를 여러분들 한 50분 정도 걸어도 되고요. 그렇게 조금 빠르게 걸어도 되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혹은 여기서 내가 걸어서 한 50분 정도의 집에 위치해 있으면 그러면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 운동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운동하라는 말이 사실 한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5월이 지나면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는 그때 가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월, 6월쯤 되면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그때 가서 급격히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체력 관리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공부 방법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 게 나중에 제가 1기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3회차 누적 반복 복습법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아직 이야기할 건 아니고 3회차 누적 반복 복습이라는 걸 1기 때쯤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노동이랑 행정 해보니까 실제로 전날 공부했던 거를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공부하니까 이거 까먹고 또 이거 하니까 까먹고 이렇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까먹으니까 자꾸 그 휘발성이 너무 큰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장 까먹는 망각의 속도를 가장 천천히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누적해서 반복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이거 연기 때는 힘들 겁니다. 연기 때는 하기 힘들 거야. 이건 보통 1기도 힘들고 1기 때 제가 알려주면 조금 시도하다가 2기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연기 때 잠깐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요. 오늘 만약에 제가 교재를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알겠죠? 그러면 1일차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부를 해. 복습을 해. 알겠지? 그 다음 제가 그 다음날 왔는데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11에서 18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다시 어제 했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복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하고 그 다음 뒤쪽에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다시 그 다음날 왔더니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내가 진도를 나갔어. 알겠죠?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1페이지부터 여기까지 다시 복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 요게 1일차, 요게 2일차, 요게 3일차야. 맞지? 그러면 내가 3일차까지 첫날에 공부했던 거는 총 몇 번 반복 복습한 거예요? 3번 하게 되지. 그치? 그 다음 봐봐. 이제 봐. 4일차가 됐어. 내가 4일차에 제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수업을 나갔어. 그치? 그러면 25에서 32까지 공부를 해. 됐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날에 공부했던 거 3번 공부한 거는 이건 뺍니다. 이건 빼는 거야. 왜? 이거는 3번 봤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꽤 생각보다 오랜 기간 장기 기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하냐? 요렇게 공부했지? 그러면 2일차에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봐. 요게 4일차야. 그러면 4일차 때 요거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몇 번 공부했어? 하나, 둘, 셋. 그치? 그 다음 다시 5일차가 됐어. 이제 내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 그치? 그러면 요만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일차 건 이제 안 보는 거야. 알겠지? 왜? 3번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또 몇 번 했어? 하나, 둘, 3번. 그치? 이게 뭡니까? 3일차를 누적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이걸 3일차 누적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든 건 그냥 올 누적법이로 저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학습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봐서 실제로 정말 제가 합격할 때 큰 도움을 줬던 학습법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가르쳤던 학생한테 이걸 설명을 해줬어. 근데 이거를 여지껏 실천한 학생을 그 친구밖에 못 봤어. 그 친구 외에는 아직도 이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왜? 이거 힘들거든 생각보다. 근데 이걸 했던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여기 와서 몇 개월 만에 합격해서 갔냐면 8개월 만에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노무사 8개월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한 10개월도 아니에요. 한 8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해서 나왔고, 그때 8개월 동안 1차 시험도 보고 2차까지 봐서 다 합격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려준 누적 복습법을 약간 변형해서 3일씩으로 끊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왜? 복습을 여러 번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알려드려야 될 거는 얼추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봐. 오늘 제가 우리 수업이 월, 화, 목, 금 있는 거 알죠? 제가 원래 월, 화, 수, 목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꿨냐면 월, 화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월, 화 공부를 하면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야. 그쵸?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나가고 하루 쉬어주는 이유가 이틀 동안 한 거 복습하라고. 그날 복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보는 그 공부, 그 다음날 수업을 할 때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는 시험이 없고요. 목요일부터 시험을 볼 거야. 알겠죠? 내일까지는 나가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시험이 없고 목요일부터 시험을 볼 건데 목요일부터 시험을 볼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4시부터 수업이죠. 그쵸? 그러면 3시 반부터 와서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한 3시 반에 여기 와서 시험을 30분 동안 보고 그리고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면 제가 그날 저녁에 첨삭을 해서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화 목금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이틀 공부하고 하루 복습하고 하루 종일 복습하고 그쵸? 또 이틀 공부하고 이틀 하루 종일 복습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일이랑 토요일, 일요일이 쉬잖아. 그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항상 이거 수험 기간에 일요일 하루는 쉬라고 해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알겠지? 안 쉬고는 이거 수업 못 해.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쉬면 월화 공부하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금 공부하고 수요일 쉬는 게 아니라 월화 공부하고 수요일 하루 복습하고 그다음 목금 공부하고 또 토요일 복습하고 일요일 하루 쉬고 다시 월화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분명히 수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줬는데 아싸 논다 이러면서 그날 막 소주 한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복습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제가 그렇게나 그 시험에 그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시험 성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학생들이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시험 좀 잘 보라고 제가 일부러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럼 시간을 줬으면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준 거니까 꼭 여러분들 수요일이랑 토요일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배웠던 거를 꼭 복습을 해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수업은 항상 50분 동안 하고 10분 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시부터 해서 4시 50분까지 해서 한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의 여기 맞춰 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할 거고요.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1, 2교시를 하고요. 6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오시면 다시 7시부터 9시까지 3, 4교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14회차를 우리는 대략 한 10에서 11회차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 통학하는 것도 편할 거고 훨씬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 OT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좀 된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만 쉴게요.